자, 이제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 권리들 있죠. 자, 고개 들지 마시고요. 가만히 있어요. 책 넘기지 마시고. 암기하셨습니까? 뭐라 그랬지? 앞글자 갖고? 좋습니다. 한번 넘겨보실게요. 형성권 보이시죠? 형성권. 다음 페이지 보면 형성권 보이세요? 338페이지요. 형성권. 그냥 형성권만 줄쳐놓으시면 되는 거야. 그리고 형 앞에다 동그라미 치면 되죠. 뒤에 있는 내용 볼 거 하나도 없습니다. 네, 절대 보지 마시고요. 소유권 있죠. 형, 상점, 담, 분비, 물청, 소 할 때 소네요. 소유권도 줄치고 소에다 동그라미 쳐놓고, 그 다음에 일정한 법률 관계에 의존하는 권리다. 그래서 상린권, 공유물 분할 청구권, 얘는 소유권에 기초하고 있죠. 그죠? 거기 상린권에다가 줄 쳐놓고 상 동그라미 쳐놓고 공유물 분할 청구권에 분 동그라미 쳐놓으면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점유권 있죠? 점유권에 줄 쳐놓고 점에다 동그라미 치고, 담보물권 줄 쳐놓고 담보물권 담에다 동그라미 치고, 그 밑에 보면 저당권, 질권, 유치권까지 줄 쳐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비재산권, 그래, 비재산권, 가족권, 인격권, 가족권이죠. 가족권. 그 다음에 물권적 청구권, 물청이죠, 물청 저 줄 쳐놓으시고요. 등기처분권, 거긴 1, 2, 3, 4, 5 다 중요합니다. 그건 전부 다 시험에 나오는 지문들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부동산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당연히 소멸시효 10년짜리입니다. 10년이라고 해놨죠. 다만 매수인이 부동산 인도받아서 사용 수익하고 있다. 그 무슨 얘기예요? 그 얘기가 권리 행사 중이다 라고 하는 거죠. 소멸시효 진행하지 않는다. 매수인이 사용 수익하다가 타인에게 점유를 승계해 준 경우에도 매수인의 이전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더 적극적인 권리 행사 중이다. 옆에 써놓을게요. 더 적극적 권리 행사 중 이렇게요. 그런데 취득시효 완성자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취득시효 완성자래요. 자, 취득시효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겠지만 미리 잠깐 보면 취득시효가 완성이 됐다라고 해서 권리가 바로 소유자가 되는 건 아니야. 권리 취득할 수 있다는 얘기지 권리자가 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권리를 취득하느냐? 등기 청구해서 등기까지 받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등기 청구할 때는 아직 소유자가 아니다 그런 뜻이죠. 그럼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잖아요. 이해되시나요? 자, 물권적 청구권인 등기 청구권은 현재 물건이 있어야 되는데 등기 청구할 때는 현재 물건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그래서 취득시효 완성자는 목적물 계속해서 점유하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10년이 지났다, 20년이 지났다 그래도 계속해서 목적물 점유하고 있는 거니까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이 점유를 상실해버렸네. 그럼 더 이상 권리 행사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럼 그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걸리는 거죠. 취득시효 완성자는 목적물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점유하고 있는 동안 소멸시효 진행해야 안 해요? 안 하죠. 권리 행사 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그때부터 소멸시효 10년에 걸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신축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신축 건물이래요. 그럼 신축한 건물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한다. 가만히 보니까 건물을 신축했다. 원시취득이죠. 원시취득에서 우리 신축 공부했죠. 그럼 원시취득자는 등기하지 않아도 무조건 소유자가 되는 거야. 근데 그 사람한테 물건을 샀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한테 물건 샀으면 소유권 이전 등기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언제부터 생겨요? 건물이 완성이 돼야 생기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아파트 분양하는 거 있잖아. 아파트 분양하면 처음에는 사업계획 승인받은 건설회사가 물건의 소유권을 먼저 취득하는 거예요. 원시 취득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분양받은 자에게 이전 등기 해줘야 된다고. 그렇죠? 그 이전 등기 청구권 언제부터 생기느냐? 건물이 완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완공된 때로부터 기산한다. 그러니까 완공된 때로부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 얘기잖아요. 맞습니까? 네, 건물이 완성되기 전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행사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항변권하고 광업권 이런 거 나오는데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고, 그 밑에 보니까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권리라고 해서 참고사항 표에 보니까 순서, 형, 상점, 담, 분비, 물청소, 분비, 물청소 나오죠? 예, 등청만 빠졌네, 그지? 예, 그럼 등청은 맨 뒤에 점유를 인도받은 부동산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 이런 거 나오잖아요. 예. 거기에 이제 순서가 적혀져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 판례 보시면요. 다음 페이지 340페이지요.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이 모두 적용되는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판례에 보면 소멸시효, 제척기간 모두 적용이라고 타이틀에 붙어 있죠. 그거를 별표해 놓으세요. 시험에 나오는 건 그거니까 그 제목을 별표해 놓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읽어드리는 것만 줄 칩니다. 매도인에 대한 하자 담보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까지 줄 칩니다. 요거는요, 그 첫째 줄 뒷부분에 제척기간이 적용되고 줄 쳐놓으시고요. 제척기간 적용되고 밑에 두 줄 내려오면은 채권의 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되고도 보이시죠? 두 가지가 다 적용이 된다고. 아시겠습니까? 하자 담보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죠? 요건 제척기간도 적용이 되고 소멸시효 기간도 적용이 된다. 자, 뒤에 가면 우리 매도인의 담보 책임 중에서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 공부할 겁니다. 매수인이 선의 무과실인 경우에 안날로부터 6월 이내에 행사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척기간만 적용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 물건의 하자를 매수인이 안날이 13년 만에 알았다는 거야. 그럼 13년 만에 안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행사하면 되는 것 같은데 왜 소송이 되느냐? 아니 13년 있다가 물건의 하자가 있다고 어떻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느냐라고 소송을 했더니 판사가 맞다. 소멸시효도 적용이 되고 제척기간도 적용이 되다 보니까 먼저 도래한 날 기준으로 소멸시효는 10년이거든요. 10년이 지났으니까 먼저 도래한 날 기준으로 소멸했다. 이게 뭐냐면 13년 된 집합 건물이에요. 13년 된 집합 건물인데 환기구에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뭐 구체적인 도면은 제가 잘 못 봐서 모르겠는데 환기구에 뭐 뚫어놔야 될 걸 안 뚫어놨대요, 일로. 근데 그동안 이게 아마 환기 팬에 의해서 잘 작동하다가 환기 팬이 고장이 나니까 뚫어놔야 될 대로 그럼 나가야 되잖아, 우회로. 근데 이걸 안 뚫어놨다는 거죠. 이게 13년 만에 발견이 된 거예요. 그 이제 하자 담보 책임,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고 했는데 이미 13년이 지났으니까 10년의 소멸시효가 먼저 적용이 돼서 소멸했다. 그래서 소멸시효도 적용이 되고 제척기간도 적용이 된다. 만약에 제척기간만 적용이 된다라고 한다면 안날로부터 6개월이니까 아직 13년이 지났어도 안날이 13년 되는 날이죠. 그리고 6개월 안 됐으면 청구할 수 있는데 소멸시효가 적용이 돼서 더 이상 청구하지 못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실무에 나가시면 딱 직결되는 겁니다. 이런 게. 이해하셨죠? 그래서 두 가지 다 진행된다, 적용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멸시효 기산점은 권리의 불행사다라고 해서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그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의 의미가 뭐냐? 권리 행사하는데 아무런 법률상 장애가 없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 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라고 하는 건 우리 회사에 30년 근무하시다가 퇴직하시는 이사님한테 회사에서 퇴직금을 주죠. 주면서 앞으로 3년 내지 5년간은 동종 업무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이걸 경업이라고 하잖아. 경업. 경업을 제한할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이 제한된 경업을 했다는 거야. 자기가 재직 중에 하던 일을 했답니다. 그럼 이건 부작위 의무를 위반했죠. 네, 이건 부작위 의무를 위반했으면 위반행위 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겁니다.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야. 회사 측에서. 위반행위 하면 손해배상 청구권 바로 행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모르고 또 한 10년 지나갔답니다. 그러면 더 이상 행사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손해배상 청구권 더 이상 행사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밑에 이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의 의미는 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는 1번에 권리 행사하는데 법률상 장애가 없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사례로 나오면 정지 조건의 미성취나 이행기의 미도래인 거죠. 그래서 이행기가 언제냐? 이행기가 아직 3개월 남았다는 거예요. 근데 미리 채권 야 반환해라 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한이익 상실 사유도 아닌데 미리 행사할 수 없는 거죠.
자,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조건부 권리자가 권리 행사할 수 있습니까? 없는 거죠. 법적으로 행사 못한다고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경우에는 권리 행사에 법률상 장애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소멸시효 진행하지 않는 거죠. 근데 이런 법률상 제한은 없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잘 몰랐다는 거죠. 몸이 좀 아팠다. 이거는 소멸시효 진행과 전혀 관계없습니다. 무조건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동그라미 1번에 있는 내용을 좀 줄을 쳐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종 권리에 있어서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한번 따져보죠. 각종 권리 이제 하나하나 그냥 암기하려고 들면 이거는 아마 순식간에 잊어버릴 거 순삭될 겁니다. 순삭. 자, 확정 기한부 권리 그랬어요. 자, 우리 기한부로 어떻게 한 거야? 자, 12월 1일부터 드리겠습니다. 그랬대. 12월 1일부터. 그럼 오늘 12월 1일 됐어요? 안 됐어요? 우리가 받을 거 있는 사람이요. 그럼 12월 1일 날 주겠다라고 하면 12월 1일까지는 권리 행사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법적으로 안 되나요? 네. 이게 법률상 장애죠. 기한이 도래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점은 언제야? 12월 1일. 기한이 도래한 때죠. 기한이 도래하게 되면 그때부터 권리 행사할 수 있는 건데 행사하지 않고 10년이 지났다는 거야. 그럼 10년 후 12월 1일 되는 순간 권리는 소멸하는 겁니다. 12월 1일이 기산점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한이 도래한 때라고 하는 거고, 불확정 기한부 권리는요, 객관적으로 기한이 도래한 때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진돗개가 죽으면 풍산개 주겠다라고 했어요. 그럼 진돗개가 죽으면 풍산개를 주겠다라고 했는데, 그럼 진돗개가 객관적으로 죽은 때부터 풍산개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진돗개가 죽었음을 안 때는 한 2, 3년 지나서 알았다는 거죠. 답답하기도 하다, 그죠? 네, 그래요. 근데 2, 3년 지났어도 진돗개가 객관적으로 죽은 걸 10몇 년 동안 몰랐던 거는 지 개인적인 사정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기한이 도래한 때다.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자기가 개인적으로 몰랐던 건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이 있죠?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 자, 친구한테 돈을 빌려줍니다. 친구가 언제 갚을까? 라고 하면 아무 때나 갚아라. 이 아무 때나 갚아라 이게 뭐예요? 기한을 정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아무 때나 갚아라. 그 얘기는 내가 아무 때나 청구하겠다 그 얘기죠. 채권이 발생한 때부터 바로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한테 돈 빌려줄 때 야, 언제 갚으면 돼? 그럼 항상 뭐라 그런다고? 아무 때나 갚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 고맙다 그러고 밥값 내면 바로 청구해서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멋지지 않습니까?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라이브 클래스. 두 번째 시간 보겠습니다. 이제는 이제 머리 앞에 세로 갑니다. 자, 정신 차리시고 이번에 합격 진도 나갑시다. 누구세요? 전 에듀윌 교수인데요. 제가 늘 가까이 있으니까 이번엔 합격. 집에서도 학원처럼 공부하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우와, 진짜 가까이 계시네요. 그래서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은 채권이 발생한 때.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아니야. 손해배상 청구권이 왜 생겼냐?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서 손해배상 청구권이 생겼대요. 그럼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는 시점이 언제요? 왜 생겼다고? 손해배상 청구권이 채무 불이행으로 생겼대요. 그럼 채무 불이행이 발생한 때겠죠? 그럼 채무 불이행은 이행지체 아니면 이행불능일 텐데, 그럼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이행불능 시부터죠. 그렇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밖에서 나올 수 있고요. 뭐 청구 해지 통고 후 상당 기간 또는 일정 기간이 경과해야 청구가 가능한 권리. 그럼 예를 들면 이거야. 청구 후 3개월 있다가 행사가 가능하대. 그럼 청구 후 바로 권리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3개월 있다가 권리 행사할 수 있대요. 그럼 3개월 후에 권리 행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권리의 소멸시효 기간은 3개월 후부터 진행하겠죠? 네, 그건 별거 아닙니다. 그럼 한 번 더 할게요. 청구 후 6개월 있다가 권리 행사가 가능한 게 있다는 거야. 그럼 그 권리는 청구 후 6개월이 지나야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면서요? 그럼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할부금 채권인데, 할부금 채권에 할부 조건을 어떻게 했느냐? 한 달이라도 밀리면 모두 변제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한 달 밀렸답니다. 그럼 그때부터 채권자는 모두 변제 청구할 수 있죠. 그러면 3개월 동안 밀리면 모두 변제 청구할 수 있다. 근데 한 달 밀렸대. 그럼 아직 권리 행사 못하는 거죠. 3개월 밀리면 그때서부터 행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정지 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권리자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부작위 채권은 위반행위한 때죠. 위반행위. 그 다음에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있잖아요.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보이십니까? 자, 요거는 앞에다 별표해 놓고 별도로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가해자 및 손해를 안 때로부터 3년, 불법 행위 한 날로부터 몇 년? 10년. 피해자가 가해자 및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 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그 다음에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 보이십니까?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 그래, 채권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어있는 경우도 있고 붙어있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여러분하고 나하고 이거 매매계약 체결했대요. 이행기가 오늘이야. 오늘 계약 체결했고 오늘은 저한테 2만 원을 여러분은 저한테 2만 원을 가져오면 제가 이거 줄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2만 원 안 갖고 왔어요. 그럼 제가 여러분한테 뭐라고 해야 돼요? 매매대금 주세요 라고 해야 되죠. 언제부터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부터 할 수 있는 거죠. 오늘부터.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어있는 채권이든 안 붙어있는 채권이든 관계없이 이행기가 도래하면 채권자는 무조건 권리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2만 원 가져오시오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근데 저도 이걸 안 갖고 왔다는 거야. 그럼 여러분은 뭐라 그래? 너도 물건 갖고 와서 돈 달라고 해 라고 항변하는 게 이게 동시행의 항변권이거든요. 동시행의 항변권이 붙어 있어도 제가 오늘 매매대금 주세요 라고 오늘부터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안 붙어있든 붙어있든 관계없이 이행기가 도래하면 행사하는데 다만 권리 행사 방법이 달라.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어있는 채권은 채권자가 자신의 반대급부 이행 제공하면서 청구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이거 제공하면서 2만 원 내놓으시오 라고 청구할 수 있는 거죠.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안 붙어있으면 그냥 바로 청구하면 되는 거고,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어있으면 내가 반대급부 이행 제공하면서 청구하는 거고, 어쨌든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기는 이행기가 도래한 때라고. 권리 행사 방법만 다른 거예요. 그래서 동의항이 붙은 채권은 이행기가 도래한 때로부터요. 그 다음에 거기도 신축 건물의 하자 보수에 가름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이거 왜 생겼다고? 하자 때문에 생긴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하자가 발생한 시점이고, 의사의 진료비 채권 있죠? 요거는 환자가 태어난 때가 아니라 개별 진료가 종료된 때로부터요. 그전에는 이게 판례가 환자가 태어난 때로부터로 이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인천에 아주 유명한 병원에 어떤 환자가 입원을 해서 5년 반 만에 퇴원을 합니다. 5년 반 만에 퇴원을 하는데 이분이 일명 나이롱이라는 거 아시죠? 처음에 병원에 들어가면 해당 병원에서 가지고 있는 비싼 기계는 다 검사하잖아. 그죠? 검사 다 해요. 다 하고 5년 반 만에 퇴원을 하는데 그게 한 1년쯤 지나면 그 다음부터는 6인실, 8인실 가 있으면서 거의 입원비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5년 반 만에 퇴원하면서 진료비가 나왔는데 몇 천만 원이 나온 거야. 그 중에서 70%는 그 최초 1년 반 그때 이제 나온 거죠. 이분이 자기가 퇴원하는 날로부터 역산해서 3년분만 주겠다. 소송이 됐던 거죠. 됐는데 우리 판사들이 환자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의사의 진료비 채권은 태어난 날로부터가 아니라 개별 진료가 종료된 때로부터 변제기가 도래한다. 즉시 변제 청구할 수 있다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병원 혹시 뭐 가시면 안 되겠지만 가시면 한번 보세요. 간호사가 진료 하나 끝날 때마다 약 갖다 주면서 진료비 청구서 청구하죠. 개별 진료 끝날 때마다 청구하는 거야. 계속해서. 요 판례 이후에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개별 진료가 끝난 때로부터 몇 년이냐? 그것도 3년이죠. 자, 그 다음에 복구 공사비 채권은 왜 생겼을까요? 복구 공사 했으니까 생긴 거 아니겠어요? 그럼 복구 공사비 채권은 복구 공사가 끝나야 달라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이게 생긴 지 얼마 안 된가요? 미성년자가 성년자가 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때부터 10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작년 연말에 생겼어요. 작년 연말에 이 조항을 새로 집어넣으면서 제가 답답함을 금할 수가 없었는데 전 세계적으로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로 인한 형사소추라든지 아니면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없어요. 언제든지 걸리면 해줘야 되는 거야.
근데 이거 미성년자가 성년자가 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전 세계적인 웃음거리요. 외국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가 있었다. 그럼 그 공소시효 기간도 없어요. 평생이야. 그다음에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도 없습니다. 평생입니다. 애 살아있는 동안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고 그 자녀에 대해서도 아버지 재산을 상속받은 게 있으면 자녀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어요. 아주 집안이 망신을 그냥 아주 톡톡히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미성년자가 성년자가 된 때 요거는 금년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출제 교수들도 안 낼 가능성이 나는 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봐도 한심한데 출제 교수들도 이걸 법이라고 만들었냐 전 세계적인 웃음거리긴 해요. 하지만 낼 거 없어서 궁박해지면 어떻게 이거를 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공동 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금 채권 그래요. 자, 공동 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세 사람이 공동으로 가반태 불법행위했대요. A, B, C가 가반태 불법행위했답니다. 그러니까 갑이 쓱 보니까 얘는 돈이 많아. 얘는 말이 많고 얘는 여자친구만 많아. 그럼 여기서 손해배상 받으려면 얘가 제일 편하죠. 그러니까 얘한테 다 청구해서 다 받았다고. 그래서 3억을 받았다는 거지. 3분의 1씩 책임져야 되는데 얘가 혼자 3억 다 해줬대요. 그럼 얘들한테 야 1억씩 내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시점은 갚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걸 구상금이라고 하거든요. 예, 이 구상금 채권은 공동 불법행위자 중 1인이 피해자에게 손해금을 지급해서 나머지 공동 불법행위자들을 면책하게 한 때. 그러니까 3억은 다 혼자 냈을 때죠. 자, 그 다음에 보증인의 구상금 채권은 그래요. 보증인, 사전구상권, 사후구상권은 권리가 발생했을 때요. 사전구상권도 뭐야? 사전구상권 법에 정한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각각의 권리가 발생해서 행사할 수 있는 때다라고 해서 큰 의미는 없고 뒤에 가면 우리 사전구상권 행사할 수 있는 거 있어요. 제5기파라고 해서 그 나중에 암기시킬 거거든요. 그쪽에서 보시면 되는 거고 과운합한 과세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있죠. 요거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왜 생겼습니까? 과온합했으니까 생긴 거죠. 그러니까 언제부터요? 예, 과온합한 때부터지. 온합도 안 했는데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온합한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이고 물권은 권리가 발생한 때로부터다. 아시겠죠? 자, 그럼 거기는 물권 하나 하고 물권 하나 체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과운합한 과세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체크할 게 아니고 생각하자고. 자, 과온합한 조세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왜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돌려달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공동 불법행위자 중 1인에 나머지 공동 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한 놈이 갚았을 때죠. 예. 그 다음에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언제부터 시작돼요? 미성년자가 성년자가 된 때로부터 소멸시효. 미성년자가 성년자가 된 때로부터 소멸시효 진행된다는 것 자체가 좀 창피한 일이야. 소멸시효는 없다. 평생 영원히 간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답니다. 자, 복구공사비 채권 왜 생겼어요? 복구공사 했으니까 그때부터죠. 예, 그때부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책을 안 보고 이렇게 하늘 쳐다보면서 머릿속으로 떠올리는 게 좋아요. 복구공사비 채권, 복구공사, 그래, 맞아. 이르기 때문에 머릿속에 안 남는 거야. 자, 의사의 진료비 채권은 개별주, 그래, 그렇게 하시면서 떠올리셔야지. 그게 공부지. 이미 본 걸 내가 뭐 하려고 또 읽어주겠어요. 신축공사 하자 보수에 가름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그치, 하자 발생한 때부터지. 이해하셨어요? 동시행의 항변권은요. 이행기가 도래한 때. 이행기가 도래하면 어떤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데 동시행의 항변권이 붙어있는 채권은 반대급부 이행 제공하고 권리 행사하는 것이고 그게 없으면 그냥 행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리 행사 방법이 다른 것이지 이행기가 도래하면 채권자는 항상 권리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가 가해자 및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 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이건 별도로 암기하시라 그랬죠? 부작위 채권은 하지 마라 그런 거 했대요. 위반 행위 한 때로부터죠? 예. 나머지는 크게 암기하실 거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이제 기산점 따질 때
기산점 따질 때 거기 뭐 2번하고 4번 정도가 좀 나오는 편인데 그 위에 있는 편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밑에 있는 판례 보이시죠? 소멸시효 기산점. 예. 그 안에 거의 다 들어가 있고요. 자, 우리 한 페이지 넘기면요. 다음 페이지 342페이지에 있는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자, 원상회복 청구권 왜 생겼어요? 계약을 해지했으니까 생겼죠. 그럼 그때는 소멸시효 언제부터 진행해? 계약 해지한 때로부터.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야 소멸시효가 기산이 된다면서요. 그럼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시점이 언제냐? 그걸 따져야 된다고. 원상회복 청구권은 언제 생겨요? 계약을 해제해야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원상회복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러면 계약을 해제한 때로부터 행사할 수 있는 권리니까 그때부터 진행해야죠. 그렇죠? 암기하는 게 아니라고. 암기하는 거 아까 몇 개 있잖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몇 개 암기하는 거고 나머지는 암기하는 게 아니에요.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이때부터 의사의 진료비 채권은 뭐라 그랬어요? 개별 진료가 끝난 때로부터 이런 것들 몇 개만 암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가 언제인지 지금 머릿속에 팍팍 떠 안 떠? 안 떠야지 지금. 벌써 뜨면 내가 굶잖아요. 시간이 좀 가야 되죠? 그래. 그렇지. 벌써 뜨면 어떻게 해. 그러면 이 공부할 게 아니라 다른 공부를 하셔야 돼. 이거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공부를 하셔야 돼요. 벌써부터 팍팍 뜨고 그러면. 그죠? 녹화된 강의는 나중에 몰아듣게 되더라고요. 라이브 클래스 같은 경우는 학원 스케줄에 맞춰서 꼭 들어야 하니까 공부도 미루지 않게 되고 학원에 가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집에서도 생생한 강의 현장을 느끼고 싶다면 라이브 클래스가 딱인 것 같아요. 자, 우리 24의 기출문제 이걸 제가 집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거는 지금 위치가 좀 잘못돼서 뒤쪽에 문제가 나왔어야 되는데 제가 이거 소멸시효 다 공부하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소멸시효 기간입니다. 요 소멸시효 기간, 장기간이라고 했어요. 자, 소유권은 소멸시효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점유권은요? 아닙니다.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 그랬죠? 예, 그러면 담보물권은? 아닙니다.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 그랬죠? 그럼 소멸시효 걸리는 권리는 용익물권밖에 없는 거예요. 용익물권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있죠? 예,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인데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소멸시효 걸린다라고는 일반적으로 얘기하지만 현실적으로 소멸시효가 문제가 되는 건 지역권인 거예요. 지역권자가 지역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그럼 그걸 불계속 지역권이다. 지역권이 유지되지 않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불계속 지역권이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이건 소멸시효 기간이 20년인 거예요. 물건이니까. 그래서 20년의 소멸시효 걸린다. 그래서 거기 소멸시효 기간 중에서 동그라미 3번 있죠. 용익물권은 20년의 소멸시효 걸린다 이렇게 돼 있죠. 그 중에서 용익물권 3개잖아. 3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3개죠. 그 중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지역권. 지역권을 행사하지 않고 20년이 경과했다. 지역권을 행사하지 않는 걸 불계속 지역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지역권은 시효로서 소멸한다. 일반 채권은 몇 년입니까? 10년입니다. 일반 채권. 그럼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3년이다 또는 1년이다 라고 얘기 안 하면 10년인 거야. 근데 또 문제가 이런 게 나와요. 상사채권은 이런 얘기합니다. 상사채권은 상거래채권이라고 딱 정해서 물어보는 거죠. 그럼 그거는 5년인 거야. 근데 상사채권은 상법상 채권이잖아요. 그럼 우리 시험에 나오면 안 되는데 우리 시험에 자꾸 등장을 한다고. 그래서 안 할 수도 없고 저거는 그래서 상사채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시험은 자꾸 상법 선생들이 내나 보다 그런 얘기를 자꾸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일반 채권은 몇 년? 10년. 그 밑에다 하나 써놓을게. 상사채권 몇 년? 5년. 상사채권 5년. 일방 당사자가 법인일 때 5년인 거죠. 그때 그 법인은 공법인도 포함하거든요. 그러니까 국가도 공법인이죠. 지방자치단체도 공법인 아닙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우리 국민들 또는 시민들에게 가지는 조세채권은 몇 년이야? 소멸시효가 5년이잖아요. 그래서 상사채권이라고 보기 때문에. 아시겠죠? 네, 또 질문 들어옵니다. 국가가 우리한테 세금 부과하는 게 장사입니까? 어떻게 보면 장사일 수도 있죠.
니네 보호해줄게 세금 내 그거 아닙니까? 예. 자, 그 다음에 단기 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들 봅니다. 3년짜리 단기 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들 쭉 나오죠. 여기에는 다음 각 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한다 돼 있어요. 제1호에 보니까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쓱 보니까 전부들 한 달에 한 번씩 주는 거죠. 약정에 따라서 일주일에 한 번씩 주기도 할 수도 있고요. 보통 한 달에 한 번씩 내는 거잖아요. 이게 뭐냐면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이다. 이게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해서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채권이야. 그러니까 순환주기가 1년 미만이란 얘기야. 1년 이하란 얘기야. 그러니까 매월 주는 채권도 순환주기는 매월 돌아오니까 1년 이하의 기간이잖아요. 분기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채권도 순환주기가 3개월이니까 1년 이내의 기간이죠. 이렇게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해서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채권 있죠. 이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몇 년? 3년. 여러분 급여 있죠, 월급. 그 다음에 여러분 시험에는 관리비 채권 있잖아요. 매월 받는 관리비 채권. 이런 것들. 소멸시효 기간 몇 년이라고요? 3년이다 라고 해요. 3년. 나머지 보니까 2호부터 7호까지 겁나 많죠. 여기는 가로로 쫙 묶어놓고 한꺼번에 써는 거야. 전문가, 기술자. 거기다 전문가, 기술자들이죠. 보니까 의사, 조산사, 간호사, 전문가죠. 약사, 도급받은 자, 기사, 전부 기술자 아닙니까? 변호사, 변례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법무사. 그죠? 얘에 대한 보관, 서류에 반한 채권, 그 다음에 뭐 보수 채권, 생산자, 상인, 전부 전문가, 기술자 아닙니까? 이런 상품의 대가, 수공업자, 제조자, 전문가, 기술자들이죠. 이거 다 3년이다. 그래요. 암기할 거 있나요? 다시 한번 거기 들어보세요. 변호사에 대한 변론비 채권 소멸시효 기간 몇 년이야? 3년만 더만 다니면 된다 그 얘기죠? 네, 좋습니다. 금방 암기하셨어. 약사의 조제비 채권 3년. 그다음에 수공업자, 도급받은 자, 기사 3년이죠 다? 네, 3년. 암기 끝났네. 그 많은 게.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럼 밑에 보세요. 단기 소멸시효 중에 1년짜리 있죠? 요거는 전부 다 의식주 오락과 관련된 채권이야. 의식주 오락과 관련된 채권. 그래서 여관 뭐죠? 주지주. 음식점 식이죠, 식. 그 다음에 대석은 뭐야? 자리 빌린 거 얘기하는 거야. 회식할 때 10명 예약이요. 그럼 자리 이렇게 예약해 주잖아. 뷔페 같은 거 예약하고 그러죠. 그 다음에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오락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오락장이 어디요? 마침고 이런 거 있죠? 네, 이런 거. 마침고가 뭐야 선생님? 슬롯머신이죠. 자, 그 다음에 의복, 침구, 장구가 뭐예요? 장신구, 액세서리 얘기하는 거예요. 목걸이, 귀걸이 이런 거요. 그 다음에 노역인 연예인 임금채권. 우린 연예인을 공인이라고 하지만 민법에는 분명히 오락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유숙에 관한 교주가 누굽니까? 교장 선생님. 숙주는요? 숙박업자 주인, 숙주. 교사는요? 신의형이지 뭐. 교사는 신의형이죠? 네, 이런 채권들. 이거 다 1년짜리예요. 1년짜리. 그러니까 여러분은 누구한테 과외 공부했다는 거야. 그렇죠. 과외 공부했으면 과외 공부 교수료 있죠? 배운 거. 그건 1년간 도망 다니면 된다는 얘기죠. 네. 밑에 식당에서 외상값 했대요. 몇 년 도망 다니면 돼? 1년만 도망. 그 목소리 이렇게 커. 아시겠죠? 좋은 거 하나 배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소멸시효 기간 밑에 있는 판례 중에서 2번에 있는 판례요.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 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까지만 줄쳐볼게요. 그럼 상행위에 해당한다. 그럼 도급계약으로 인한 보수 청구권은 상행위로 인한 청구권 아닙니까? 그럼 소멸시효 몇 년 돼야 돼? 5년 돼야 되지. 그래서 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바로 그 밑에 원칙적으로 보이시나요? 5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상행위와 관련된 건 다 5년이야. 그 다음에
3번에 채권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럼 일반 채권이 됐다는 얘기죠. 그 채권이 어떤 형태로 생겼든지 뭐 예를 들어서 변호사에 대한 변론비 채권이었다. 그래도 그게 몇 년으로 바뀌었죠? 뭘로 바뀌었다?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10년? 일반적으로? 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권은 10년이지만 기존 채권이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면 기존 채권과 동일한 채권으로 보는 거야. 아시겠죠? 원채권과 동일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받을 돈이 10만 원인데 10만 원을 안 준다는 거야.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10만 원 포기하고 손해배상 청구권이 아니라 10만 원에 대신해서 손해배상 해줘라 그런 얘기잖아요. 그럼 원채권과 뭐죠? 성질이 동일한 걸로 보는 거죠. 그래서 원채권과 동일한 것이므로 원채권이 10년짜리면 손해배상 청구권 10년, 원채권이 5년짜리면 손해배상 청구권도 뭐죠? 5년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원채권의 소멸시효 기간과 동일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채의 상환 청구권에 대한 지연 손해금은 사채의 상환 청구권과 마찬가지로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고, 사채 이자 있잖아, 이자. 그 사채 이자는 상법에 정해져 있어요. 예, 5년이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는 사채 이자와 마찬가지로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된다. 자, 여러분, 빌려준 돈이 있다는 거예요. 빌려준 돈이 이행기에 이행을 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상거래로 인해서 빌려준 돈이 있는데, 일반 채권, 돈 빌려주는 건 일반 채권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상사이자가 붙어서 5년짜리 이자 채권도 붙었다는 거죠. 그런데 변제기가 도래했답니다. 변제기가 도래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본 채권과 이자, 확정된 이자 채권이 각각 독립된 채권이 되죠. 여기에 뭐가? 손해배상이 붙어야 되거든. 근데 원본은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원래가 10년짜리니까 손해배상도 10년이지만 이자는 상거래로 인한 이자 같으면 어떻게 돼요? 5년이니까 그 손해배상 청구권도 5년이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행기가 가서 갑자기 복잡해집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한번 보세요. 4번 판례도. 변제기 이후 지급하는 지연이자는 금전 채무 이행을 지체함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배상금이지 이자가 아닙니다. 그죠? 네, 이자가 아니다. 그래서 얼마가 된다고요? 지연이자 10년짜리 소멸시효 걸린다 그런 얘기죠? 네. 자, 넘겨보십니다. 넘겨보시면 판결에 의해서 확정된 채권. 여기 1년이나 3년, 5년에 해당하는 채권들도 판결로 확정이 되면 몇 년으로 바뀌어? 10년으로 바뀐다고, 10년. 이해하셨습니까? 네, 10년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여기 20년짜리 있었잖아요. 뭐 있었어요? 영익물권 있었죠? 영익물권을 판결로 확정했대. 그럼 소멸시효 10년으로 줄어요? 그건 아니란 얘기지. 단기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만 판결로 확정하면 10년으로 늘어난다는 얘기지. 10년보다 장기의 용익물권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판결로 확정했다라고 해서 10년으로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거기 제1호에 제1항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판결에 의해서 확정된 채권은 단기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몇 년이 된다고요? 10년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파산 절차에 의해서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요? 재판상 화해도 판사가 하는 거잖아요. 조정도 법원에서 하는 거죠. 그럼 이건 판결과 동일하니까 당연히 10년이 되는 것이고요. 자, 전 2항의 규정은 그건 특별히 볼 건 없습니다. 판결 확정 당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대. 그럼 채권자가 권리 행사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아니니까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은 판결에 같이 포함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판결은 없었던 거예요. 전체 채권을 일괄해서 소송을 해서 판결이 확정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거기서 변제기 도래한 채권들만 판결에 효력이 미치는 거지,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은 권리 행사할 때가 아직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는 판결의 효력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뭐 그런 의미인데 그것까지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1항과 2항만 열심히 보시면 됩니다.
자, 밑에 있는 우리 문제도 보증채무는 주채무와 별개의 독립한 채무다. 그래서 보증채무와 주채무의 시효기간은 채무 성질에 따라서 각각 정해지는 거죠. 자, 보증채무와 주채무의 성질이 다를 수 있나요? 네, 다를 수 있죠. 왜냐하면 자, 우리가 돈을 빌려줘, 친구한테. 개인적으로 돈 빌려줍니다. 그럼 일반 채권이 지금 발생을 했죠. 이거 소멸시효 기간 몇 년이야? 10년인데 친구가 보증보험에 들어서 보증보험 증서를 저한테 제시합니다. 그럼 보증보험 회사에서 증서를 저한테 제시했다는 얘기죠. 보증보험 회사에서 보증을 하는 그 행위는 상행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은 보증채권은 소멸시효 기간 몇 년 돼야 돼? 5년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각각이 정해지는데, 그래서 3번의 내용이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판결로 주체가 채무가 10년으로 연장된 경우에 채권자의 연대 보증인에 대한 채권의 시효기간은 종전 소멸시효기간에 따른다. 이건 뭐냐면 주채무와 보증채무는 각각 별개의 채무이기 때문에 주채무자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소멸시효기간을 10년으로 연장했다라고 하더라도 보증인을 소송에 합류시키지 않았으면 보증인의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그대로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판결 등에 의해서 10년으로 연장된 후 주채무를 보증한 경우에 10년짜리 지금 보증하고 있는 거예요.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당연히 10년 되는 것은 아니고 각각 채무 성질에 따라서 민사채권이면 10년, 상사채권이면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이 된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데 다시 거기 보면 3번으로 가시면요.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판결로 주채무가 10년으로 연장이 됐대요. 누구하고 누구만 판결했다고? 채권자와 주채무자만 소송했대죠. 그러면 보증인은 소송에 개입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럼 보증인에 대한 채권은 여전히 종전기간에 따르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예, 자, 이런 거죠. 갑이 채권자고 을이 채무자라고. 여기 소멸시효 기간이 10년짜리예요. 연대보증도 일반 보증이었다고. 일반 보증. 그럼 이제 일반 보증이니까 이것도 10년짜리인 거예요. 10년짜리인데 9년 차에 됐을 때 9년 만에 얘하고 소송해서 승소했다고. 그럼 이제부터 몇 년 됐어요? 이것도 또 10년으로 이때부터 다시 드러난 거죠. 10년이 된 건데 얘는 소송에 개입을 안 시킨 거예요. 그럼 얘는 보증채무의 소멸시효 기간 몇 년 남았어요? 이제 1년 남았지. 9년 만에 했으니까. 그래서 채권자가 소송을 할 때는 채무자뿐만 아니라 보증인까지 모두 다 소송 절차에 합류시켜버리는 거예요. 얘를 뺐다라고 하면 얘는 소멸시효 기간이 이제 1년밖에 안 남은 거예요. 왜냐하면 주계약과 보증계약은 각각 독립된 계약이에요. 자, 갑하고 을하고 돈을 빌려주는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금전 소비대차 계약은 계약의 이름도 돈을 빌려주기라는 계약으로서 소비대차 계약이에요. 자, 당사자가 소비대주가 갑이고 소비차주가 을이죠.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죠. 그래요. 근데 요거는 뭐야? 보증인이거든. 보증계약이거든. 계약의 이름이 뭐라고요? 보증계약이야. 보증계약의 당사자는 채권자와 보증인이 보증계약의 당사자인 거예요. 이거는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에요. 당사자는 채권자와 채무자죠. 당사자도 다르고 계약의 성질도 다른 겁니다. 이게 주된 권리고 이게 종된 권리다라고 해서 부종성이 있다고는 하지만 각각 독립된 계약이기 때문에 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해서만 소송을 제기했다. 그 판결문의 효력은 여기에는 미치지 않는 겁니다. 원래가. 아시겠죠? 근데 이제 뒤에 가면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는 또 미친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암기사항이란 말이에요. 원래는 어디에만 미쳐야 돼? 당사자에게만 미쳐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가 주채무자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은 보증채무에도 미친다라고 하는 게 뒤에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그건 암기사항이라고. 주보지역 연대 물통 그래갖고 제가 뒤에 가면 암기시킬 거예요. 예. 자, 그리고 넘겨보십니다. 안 넘기지 말고 344페이지에 그 판례 밑에 보면 3번, 4번 판례 보이시죠? 어떤 권리의 소멸시효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관한 주장은 단순히 법률상 주장에 불과하다. 변론주의 적용이 되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자, 보세요. 어떤 권리의 소멸시효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자, 여러분 이쪽으로 와보세요. 용익물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몇 년입니까? 20년입니까? 일반 채권은요? 10년인가요?
변호사의 변론비 채권은요? 3년이죠. 3년. 상사 채권은? 음식점의 외상값 채권은? 1년. 거 어떻게 알아요? 민법에 나와 있는 거지 뭐 내가 알려줬겠어요? 민법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소송이 제기가 됐어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이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몇 년짜리입니까? 라고 소송이 제기가 됐는데 판사가 가만히 보니까 의사의 진료비와 관련된 채권이다. 그럼 얼마로 정해줘? 3년으로 정해주는 거죠. 아니 쟤는요 의사가 아니라 제가 무허가 의사거든요. 무면허 의사거든요. 그 무면허 의사냐? 근데 그 사이에서 생긴 채권이 있다? 그럼 이걸 무효로 해야 될 거냐 3년으로 해야 될 거냐 이건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판사가 결정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권리의 소멸시효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주장은 법률상 주장에 불과하지 변론주의 적용 대상이 아닌 거야. 법에 정해진 대로 누가 판단해야 돼요? 판사가 판단하는 거야. 그러면 소멸시효 기산점이 도대체 언제냐 라고 하는 거죠. 우리 소멸시효 기간 얘기했어. 기간. 자, 어떤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여기서부터 시작돼서 이렇게 돼서 끝났다는 거죠. 기산점이 이날이래.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했으면 소멸시효가 요날 끝나는 거고 혹시 여기서부터 시작했다는 거야. 그럼 소멸시효가 이날 끝나야 될 거 아닙니까? 좀 더 길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소멸시효의 기산점이라고 하는 건 둘이 계약을 체결하면서 언제 변제하기로 하자라고 약속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채권자는 권리 행사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계약서에는 7월 1일자로 변제하기로 했는데 당사자 합의로 2달만 연기해줘. 그러니까 알았어 그럼 9월 1일 날 갚아라 라고 얘기했대. 근데 채권 증서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7월 1일자로. 근데 둘이 합의로 9월 1일자로 연기해 주기로 했다. 그럼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날부터니까 아직 소멸시효 완성 안 됐다. 요때 이제 아마 요 시점에 소송이 제기가 됐나 봐요. 그러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아니다. 7월 1일부터 기산하면 벌써 끝났다. 나는 돈 못 갚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채권자 입장에서는 내가 2달 연기해 줬으니까 아직 1달 남았다. 그리고 소송이 제기가 됐다는 거죠. 이렇게 소멸시효 기산점이 언제부터냐라고 하는 건 당사자 합의로 정하는 거예요. 7월 1일자로 계약서에 썼어도 2달 더 연기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지요? 연기 안 해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소멸시효 기산점이 언제냐라고 하는 건 당사자가 입증을 해야 돼. 입증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이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몇 년이냐라고 하는 건 일반 단순 채권이면 몇 년이요? 10년. 이건 판사가 직권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소멸시효 기산점은 당사자. 기산점은 누가 입증해? 당사자가. 기간은? 법원. 다시 한번. 기간은 법에 정해져 있는 기간이죠? 그러니까 그건 법원에서 직권으로 판단하고 소멸시효 기산점은 당사자가 계약을 성립시키는 과정에서 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변론주의가 적용이 돼서 당사자가 소멸시효 기산점이 언제냐라고 하는 건 당사자가. 그 다음에 기간은? 법원. 다시 한번. 뭘 적어요. 다시. 기산점은? 기간은? 벌써 리듬이 맞잖아. 3글자, 2글자. 기산점, 기간, 거봐 금방 나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 되면 이것도 방법인 거야. 기억 안 되면. 헷갈리면.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 밑에 소멸시효 기간 했잖아. 기간 몇 글자? 2글자. 그러니까 법원이 직권이지. 그 얘기는 당사자가 민법상 소멸시효 기간을 주장했대요. 이때 법원에서 아니야 그건 상법 적용해야 돼 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이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예, 좋습니다. 자, 소멸시효 중단과 정지 한번 보겠는데요. 소멸시효가 중단이 된다 정지가 된다는 얘기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권리가 완성돼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소멸시효가 완성이 돼야 되죠. 참. 소멸시효가 완성이 돼야 되는데 중간에 권리자가 행사해버렸다는 거야. 권리를. 그러면 소멸시효가 계속 진행되려면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쭉 유지가 돼야 되는데 갑자기 권리 행사해버렸다. 그러면 소멸시효가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진행해서는 안 되는 거죠. 진행해서는 안 되는데 이것도 둘로 나눠서 권리자는 권리 행사했는데 채무자 상대방 입장에 따라서 상대방에게 도달했다. 그럼 권리 행사 효과가 제대로 먹혔다죠. 예, 그런데
상대방 사정에 의해서 권리 행사의 효과가 먹히지 않더라는 얘기야. 그래도 권리자 입장에서는 권리 행사했죠. 소멸시효 계속 진행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멸시효 진행을 잠시 멈춰 놓는 거야. 언제까지? 상대방이 정상적인 상태가 될 때까지. 요걸 소멸시효 정지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개념을 정리하면 소멸시효 중단은 권리 행사가 제대로 먹혔다는 얘기죠. 그럼 그때부터 다시 소멸시효 기간이 다시 시작이 된다고. 소멸시효 중단은 소멸시효 기간의 갱신이야, 갱신. 근데 소멸시효 정지는 상대방이 조금 불합리한 상태에 돼 있어서 권리 행사의 효과가 안 먹히고 있다 그런 얘기잖아. 그래도 권리자 입장에서 권리 행사 한 거죠. 그러니까 소멸시효 기간을 좀 연장하자 그런 뜻인 거예요. 길게. 언제까지? 상대방이 정상적인 상태가 될 때까지. 어쨌든 소멸시효 중단이든 정지든 권리자는 권리 행사 한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상대방 형편에 따라서 권리 행사의 효과가 생겼느냐 안 생겼느냐 그 차이죠. 권리 행사의 효과가 생겼으면 소멸시효 기간은 다시 갱신이 돼야 되는 거고, 상대방 사정에 의해서 권리 행사의 효과가 안 먹히고 있다? 그러면 얘 상태 개선될 때까지 좀 기다려주자 그 얘기죠. 예, 요게 정지였다. 중단은 그러니까 말이 끊어졌다잖아. 그럼 새로 붙여야 되지. 정지는요, 잠시 서 있다는 얘기지. 숨 고르게 하고. 그럼 다시 뛰어가야 되죠, 거기는. 아유, 뭐라고 얘기해도 하여튼 여러분이 알아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쉬었다가 소멸시효 중단 정지하겠습니다.